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렉트타일 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렉트타일 맵에서 게임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트타일 맵에서 어떠한 게임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있고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탑다운 뷰 시점에서 피하기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구성을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빨간 색깔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초록 색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원에서는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빨간 색깔은 플레이어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타일을 이렇게 테두리로 감싸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API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렉트타일 콜리전 비긴 이벤트입니다. 얘는 이전 시간에 렉트타일 맵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렉트타일 콜리전 비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충돌했을 때, 충돌 가능한 타일과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사용을 해서 이 플레이어가 만약에 여기 이 빨간 색깔 이 타일에 닿게 됐을 때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게임이니까 당연히 장애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날아다니는 물풍선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하는 타일인데, 지금 이미지만 보시면 잔디밭에 그냥 암석 타일만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놔져 있습니다. 근데 쟤는 암석 타일이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일반 잔디 타일에서 암석 타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암석 타일은 플레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옵션도 추가를 해서, 만약에 플레이어가 저 변하게 된 암석에 닿게 되는 순간 당연히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들 게임에서는 날아다니는 풍선 그리고 변하는 타일 이 두 가지를 장애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들어와 주면은 지금은 메이플 타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렉트 타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맵에서 스위치 투 렉트 타일 맵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일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카메라를 가운데다가 고정을 할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캐릭터한테, 이 디폴트 플레이어한테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고정할 거를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0,0에다가 놓고, 일단은 어디가 가운데인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하나 추가를 해서 이미지도 그냥 아무거나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렉트 타일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타일셋을 직접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냥 뉴 타일셋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 여기 왼쪽 밑에 add resource storage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MSW 리소스를 사용을 해줄 건데, 여기서 잔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암석도 있어야겠죠. 암석 같은 부분도 MSW 리소스에서 잔디로는 얘를 사용해도 되겠네요. 암석으로는 얘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 타일들을 배치를 해줄 건데, 배치를 하기 전에 하나를 이렇게 배치하고 플레이를 보게 되면 뭔가 타일이 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한 칸의 타일도 장애물이 돼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타일도 그리드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타일 크기도 작아질 수 있게끔 0.5, 0.5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장애물처럼 보일 만한 크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원으로 배치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13칸의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타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반지름이 한 13 정도 되는, 6.5 정도 되는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는 암석 타일을 깔아줄 건데, 이 암석 타일은 이동 가능 여부를 이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초록 색깔 테두리도 한번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타일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서 돌아다녀 보게 되면 대충 이런 식으로 타일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릭터의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에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적당하게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 카메라 추가했었던 엔티티한테 카메라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카메라 컴포넌트 추가를 해줘서 스크린 오프셋을 0.5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줌도 5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줘서
처음에 온 비긴 플레이 됐을 때 카메라 세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기본 세팅 로직, 베이직 세팅 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온 비긴 플레이 해서 클라이언트로 해주고 여기는 먼저 카메라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엔티티 서비스로 불러온 다음에 카메라 서비스에서 스위치 투 카메라 사용을 해서 카메라 시점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알맞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도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UI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처음에 게임 준비 화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게임 스타트 누르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UI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네이블을 꺼주겠습니다. 새로운 걸 추가해서 게임 대기 화면 하나 추가를 해줘서 여기다가 UI 스프라이트 추가를 해주고 여기를 꽉 채워주면 되겠죠. 그냥 화면을 싹 다 흰색으로만 빠르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거는 여기다가 뭐 이미지를 넣어준다든지 엔티티를 배치를 해서 꾸며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버튼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버튼으로 게임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버튼에다가 텍스트 컴포넌트 추가를 해서 게임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글씨를 써주고 이 버튼도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게임 스타트 버튼이라고 지어주고 얘를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그럼 여기는 새로운 그룹을 추가를 해줘서 이름을 게임 플레이라고 짓겠습니다. 플레이 화면에서 보여줄 거는 아무래도 여기 점수가 표시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엔티티 차일드를 해서 텍스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간단하게 이름을 알 수 있게 점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00으로 해주고 얘 위치를 적당한 곳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는데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키워주고 점수를 시간초로 할 거기 때문에 0.00으로 해서 크기를 한번 확인해 주고 이쯤에다가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피격 당했을 때 아니면은 뭐 게임이 종료가 됐을 때 보여주는 팝업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UI 스프라이트 하나 추가를 해서 이름을 게임 오버 팝업이라고 정해주고 크기도 키워주겠습니다. 크기도 이 정도로 키워주고 스프라이트도 간단하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create entity as child 해서 여기도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점수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마지막에 게임 오버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버튼은 게임 오버 점수를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튼에다가도 텍스트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도 그냥 텍스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색깔이 좀 별론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UI 배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얘는 게임 오버 버튼 얘는 결과니까 리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UI는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투사체도 필요하겠죠. 투사체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닫아두고 웹에다가 비어있는 엔티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일단 보여야 되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고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이미지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리소스에서 여기다가 물풍선이라고 검색을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물풍선이 있습니다. 예, RUID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듯한 움직이고 있는 물풍선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립X를 true로 해주는데 얘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줘야 이따가 설정할 때 좀 편리하기 때문에 플립X를 넣어주고 그리고 투사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렉트 타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키네마틱 바디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컴포넌트도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크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랑 닿은 것도 확인해줘야겠죠. 저게 플레이어 몸에 닿았을 때는 게임이 오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트리거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줍니다. 새로운 거 2개를 추가해서 아바타랑 풍선이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추가했던 아바타랑 풍선이랑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얘는 풍선이니까 풍선으로 볼륨으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플레이어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트리거 컴포넌트에서 아바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공으로 돌아와서 콜라이더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사각형으로 안 하고 원형으로 바꿔놓고 오프셋을 살짝 변경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의 크기도 한 1.5 정도로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변경을 했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 투사체에 대한 설정을 해줄 건데, 이 투사체는 여기 원형 가에서 랜덤하게 스폰이 될 겁니다. 그럼 스폰이 되었을 때 온 비긴 플레이 상태겠죠. 그때 플레이어 위치를 가져와서 그 플레이어 위치로 날아가는 투사체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름도 변경해 줄게요. 얘는 풍선으로 변경해주고, 이 풍선에다가 add new 컴포넌트 해줘서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온 비긴 플레이를 추가를 해주고, 얘는 서버 온리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위치를 가져와 줘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 위치를 가져오려면 서버에서 가져오는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게임을 관리해주는 로직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름을 게임 로직으로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게임 로직에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유저 인터 이벤트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가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유저 아이디를 이 게임 로직의 프로퍼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해줄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게임 로직의 프로퍼티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해당 플레이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도 2개 정도 추가를 해줘서 하나는 스피드, 그리고 하나는 벡터 3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다가 작성을 해줄 거는 플레이어의 값이 닐인지 아닌지, 현재 유효한지 유효성 검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레이어의 위치를 가져와서 그 해당 플레이어의 위치로 날아가게끔, 그 방향으로 쭉 진행하게끔 해줘야겠죠. 멈춰있으면 안 되고 쭉쭉쭉 진행해주는 투사체를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다가 이 투사체의 위치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도 여기다가 가져와 줍니다.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플레이어 위치에서 내 위치를, 투사체의 위치를 빼주고, 그리고 벡터3의 함수인 노멀라이즈드 사용을 해서 단순화시켜 주겠습니다. 방향만 설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얘가 만약에 플레이어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앵글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 이름을 앵글로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Z 로테이션을 앵글로 설정을 해주면은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로 회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쪽으로 이동도 해줘야겠죠. 그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코드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여기서 이 스피드를 0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테스트 단계니까 한 0.5, 한 1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이 스폰이 됐을 때 해당 플레이어의 스폰된 지점에서, 스폰된 시점에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가져와서 그 플레이어 위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작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에도 그림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자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각을 돌리다 보면은 그림자가 어색해질 수가 있어서 그 그림자는 그냥 아예 빼주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날아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한 이 각도에서 하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오게 될 겁니다. 테스트에서 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플레이어가 위치했었던 방향으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에 닿았을 때 얘가 사라지면 좋겠죠. 그것도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핸들러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렉트 타일 콜리전 비긴 이벤트 얘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셀프 엔티티 디스트로이 얘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파괴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닿았을 때 파괴가 되는데, 뭔가 계산이 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닿기 전에 파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웨이트를 살짝 줘서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웨이트로 한 0.2초 정도 주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딱 뭔가 닿고 나서 사라지는 것 같죠. 아까 방금 전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플레이어랑 닿았을 때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트리거 인터 이벤트 사용을 해주고, 여기는 미리 게임 로직에서 좀 몇 가지를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는
게임 스타트랑 게임 오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럼 다시 프로젝트 타일로 돌아가서 플레이어가 닿았을 때 게임 오버가 되면 되겠죠. 게임 로직에 게임 오버를 실행시켜준다 라고 해주고, 똑같이 얘도 셀프 디스트로이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로직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로직을 추가해서 얘는 프로젝타일 스폰 로직이라고 하는 애를 추가를 해서 얘가 이제 투사체들을 관리해주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투사체들의 스폰되는 위치도 정해주고, 그리고 언제 바뀌는지,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타일 말고도 그 타일이 변하는 것도 있었죠. 걔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다가 불리언 하나 추가해줘서 폰 스타트라고 하는 애를 프로퍼티로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저게 켜져 있을 때 이제 스폰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여기 플레이어랑 닿았다 그러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니까 저것도 방금 전에 추가한 불리언도 폴스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프로젝타일 스폰 로직에서 얘를 폴스로 변경을 해준다 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타일이 변하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일이 그냥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예고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고를 해주는 것도 지금부터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 맵 엔티티에서 하나 추가를 해주고, 얘는 미리 보기니까 이름을 프리뷰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크기가 얼마나인지 좀 보면 기본 크기가 이 타일 크기랑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스프라이트 렌더러 추가를 해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렌더러로 추가를 해주는 것보다 뭔가 좀 애니메이션, 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좋겠죠. 타일이 갑자기 확 변하면은 플레이어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렌더러에다가. 아니면은 이펙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이거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매테리얼을 추가를 해주고, 매테리얼을 좀 깜빡깜빡거리는 거 얘로 변경을 해줘서 여기다가 매테리얼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이미지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RUID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해당 타일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게 해줘야 재미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범위도 이런 식으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된 다음에 타일이 변경이 되는데, 그 플레이어가 타일에 닿으면은 얘도 게임 오버가 돼야겠죠. 이런 바깥 외벽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플레이어한테도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에드뉴 컴포넌트에서 타일 콜리전 컴포넌트라고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렉트 타일 콜리전 비긴 이벤트 사용을 해서 게임 로직에서 게임 오버를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 타일도 배치를 하고 이 카메라도 여기다가 센터를 잡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애물들, 여기는 투사체를 일단 설정을 다 해줬고, 그리고 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예고해주기 위한 이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해주는 거, 이 프리뷰 해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작성만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 베이직 세팅에서 UI들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시작이 되고, 어떤 버튼 누르면은 뭐 나가지고, 이런 것들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버튼을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행동하는 것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넥트 이벤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이벤트 한 다음에 어떠한 이벤트를 사용할지,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 무엇을 할지 여기다가 함수를 설정을 해줘서 이 버튼 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 스타트 버튼의 구목, 그러니까 이 게임 레디 그룹이 되겠죠. 이 레디 그룹을 꺼주고, 여기서 플레이 그룹, 여기서 게임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임 플레이 그룹을 true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 게임 로직에서 게임 스타트를 해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었던 버튼은 팝업이 있었었죠. 팝업 버튼. 걔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오버에서 팝업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것도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디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얘는 true로 해주고, 플레이 중인 화면은 false로 꺼줍니다. 그리고 게임 오버 버튼을 눌렀으니까 그 게임 오버 팝업 창, 이 윈도우도 false로 꺼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디 화면으로 돌아가니까 게임을 초기화 시켜줄 수 있는 함수, 얘는 아직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게임을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도 실행을 이런 식으로 시켜주도록 합니다. 다시 게임 로직에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얘를 초기화해준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순서도 가장 위로 올려줍니다. 순서 변경할 때는 여기 아웃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이 메서드들의 순서를 변경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안 하면은 여기서 move up,
무브 다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아웃라인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장애물들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어디에서 스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타일이 변경이 되는지를 해줄 건데 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때 인덱스도 있었었고 네임도 있었었죠. 그래서 렉트타일 웹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타일의 이름이나 아니면 인덱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이름을 변경해주면 얘는 뭐 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전. 얘는 위험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물들을 이제 스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스폰해주는 타임은 이제 실제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려면 5초가 지났다. 뭐 게임 시작 5초 뒤부터 뭐 타일을 변경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의 시간을 확인을 해줘야겠죠. 게임 로직에다가 프로퍼티로 타이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게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온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온 업데이트에서 앞에 있었던 그 타임의 게임 로직의 타임을 여기다가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도 이름을 타이머라고 지어줍니다. 그럼 셀프에 타이머에다가 게임 로직에서 가져온 타이머를 온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폰되는 거를 어떠한 시점부터 어떠한 시점에서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폰 타이머라고 해주고 기믹 타이머라고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타이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물풍선에 대한 타이머가 되겠고 그리고 기믹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타일 변경에 대한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 타이머들도 똑같이 시간이 더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폰 타이머 스타트가 스폰 스타트, 그러니까 스폰하는 것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true인 경우에만 이 타이머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할 것도 새로 추가를 해주고 얘는 이름을 basic spawn position이라고 해주는 함수를 추가를 해주고 얘를 서버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이직 스폰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물풍선이 이 원에서 배치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원형 같은 경우에는 원을 직접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원을 그려줄 때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을 사용하면은 원을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매스에는 또 사인과 코사인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사용을 해서 이 원을 그려줘서 스폰되는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값을 이제 벡터 3를 반환하는 함수로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여기는 지금 45도마다 스폰이 되게끔 45도마다 점을 찍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뭐 얘를 뭐 10도마다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15도마다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대충 한 30도 정도로 해주도록 하고 여기 반지름은 일단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경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따라 만들고 계신다면은 직접 스폰을 해보면서 이쯤에서 스폰이 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지점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폰되는 위치도 알았으니까 스폰을 또 시켜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함수를 또 추가를 해줘서 여기다가는 스폰 볼륨이라고 하는 풍선을 소환해주는 것을 함수로 추가를 해주고 서버로 설정해줍니다. 그 스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공을 모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모델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의 모델 아이디를 미리 복사를 해주고 저 공이 스폰되도록 해주는 걸 여기다가 따로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폰 서비스에 스폰 바이 모델 아이디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모델 아이디에다가는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그 모델의 아이디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름은 볼륨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폰되는 위치는 아까 여기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벡터 3 값을 반환을 해주니까 이 반환된 벡터 3 값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스폰되는 위치는 이 맵에 맵 0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스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네를 스폰을 또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스폰 시켜주는 거는 온 업데이트에서 스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온 업데이트에서 어떻게 스폰을 시켜줄 것이냐 이 온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이 되는데 매 프레임마다 실행하지 않고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 스폰 스타트가 true인 경우에만 작동을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처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좀 쉽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0초부터 4초까지는 1초마다 스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1초마다 스폰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또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 상태라면은 0초부터 4초까지 계속 매 프레임마다 스폰이 될 거니까 여기서 앞에서 추가했었던 이 스폰 타이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셀프에
스폰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데, 얘가 1초인 경우에 1초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에 스폰 볼륨이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폰 타이머에다가 0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폰 타이머도 몇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초랑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초가 될 때마다 스폰이 되고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1초가 된 순간에 스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단계를 나눠서 한 5단계 정도로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4초, 그리고 2초, 2초, 4초, 4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0.3초마다 스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게임 로직에다가 온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서 얘도 위치를 메뉴로 이렇게 올려주고 타이머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임의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를 tru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스폰이 돼서 해당 플레이어 위치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반경이 생각보다 4.5로 해놨는데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스폰되는 게 한 이쯤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조금 거리가 더 멀면 좋겠죠. 이 거리도 한 6.5로 이 정도 늘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하게 날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럼 이제는 타일이 변경되는 거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타일이 변경되는 것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서버 온리로 작성을 해주고 이름을 기믹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렉트타일 컴포넌트를 가져와 줍니다. 왜냐면은 렉트타일 매 컴포넌트에서 타일을 변경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고, 이런 식으로 렉트타일 매 컴포넌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유효성 검사도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타일을 할 때는 타일의 스폰, 타일이 변경되는 위치도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타일의 위치를 가져와 주는 함수도, 아까 전에 이 물풍선이 스폰되는 위치도 따로 함수가 있었으니까 타일이 변경되는 위치도 함수로 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잠시 넣어두고 함수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도 서버로 설정을 해주고 이름을 기믹 스폰 포지션이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원형을 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얘도 위치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벡터2 값을 반환을 하게 해놨고, 얘도 사인이랑 코사인 사용을 해서 원형으로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크기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5로 한 이유는 아까 전에 그 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폰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해놨었죠. 근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5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5짜리로. 그 이유는 타일이 변경되고 나서 초기화를 시켜줄 때 걔네들을 다 박스로, 이런 식으로 박스로 해서 변경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이 원형이 아니라 최대한 박스로 채워줄 수 있게끔, 이 사각형 안에 채워질 수 있게끔 하는 사이즈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나는 원형으로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엔티티를 전부 다 가져온 다음에 그 해당 엔티티들의 이름을 또 검사를 해줘서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박스로 간단하게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위치도 가져왔으니까 기믹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쭉 이어서 작성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타일의 위치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일의 정보도 이 렉트타일 맵 컴포넌트에 get 타일을 사용해서 타일의 정보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스폰되는 위치도 이런 식으로 to world position 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to world position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 타일 맵 공간 좌표를 실수형 월드 공간 좌표로 변환한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용을 해주고, 그럼 여기서 바로 타일을 스폰을 해주느냐, 타일을 변경을 해주느냐, 그러지 않고 먼저 그 프리뷰, 여기 보시면은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얘를 스폰을 시켜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리뷰도 똑같이 모델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 모델을 스폰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똑같이 스폰 서비스 사용해서 스폰 바이 모델 아이디 사용을 해줬고, 이름은 프리뷰로, 그리고 모델 아이디도 넣어줬고, 위치, 그리고 스폰 포지션, 월드 포지션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러고 나서 이제 1초 뒤에 스폰이 된다라고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서비스에 set time once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1초 뒤에 이 기믹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건데, 그럼 1초 뒤에 얘가 보여지고 나서 1초 뒤에 이제 타일이 변경되는 거 설정해주고 이 프리뷰도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과정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서
이 렉트 타일 맵 컴포넌트에서 셋 타일을 사용을 해서 이 이름에 해당되는 타일을 이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돌 모양의 타일을 이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뷰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있으니까 서버에서 이 모델 아이디로 가져온 다음에 얘가 배치되어 있는 맵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파괴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여러 개씩 배치가 안 될 거고 하나씩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파괴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믹은 또 언제 실행이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걔는 이 온 업데이트에서 해줄 건데, 온 업데이트에서 이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폰 타이머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 기믹이니까 얘는 기믹 타이머를 사용을 해서 위에서 작성한 것처럼 똑같이 작성을 해줄 건데, 4초 간격마다 생길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얘는 스폰 타이머가 얘도 똑같이 트루인 경우에만 작동이 되고, 얘는 기믹은 4초에 한 번씩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스폰 스타트를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메서드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도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도 당연히 서버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이름도 게임 스타트라고 그냥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게임 스타트라고 지정을 해줘서 이 게임 스타트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스폰 스타트 프로퍼티를 true로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true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풍선도 배치가 되고, 그리고 장애물도 타일이 변경되는 것, 이 장애물도 계속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플레이어한테 들어가 있는 여기도 플레이어가 벽에 닿았을 때도 게임 오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타일 스폰 로직에 있는 스폰 스타트 얘도 폴스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사실 게임 오버에서 해주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각자 따로따로 해주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 게임 로직을 이제부터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들은 다 서버에서 실행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해줘서 이 업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도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는 불리언 타입으로, 그래서 is start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true인 경우에 이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될 때마다 이 클라이언트에서도 얘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 화면에서 이 타이머를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타임 얘도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타이머 UI 여기서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스트링에서 포맷 사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이니셜라이즈드 초기화 시켜주는 것도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초기화 시켜줄 때는 플레이어가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위치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 타이머도 0으로 다시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장애물 중에 타일이 변경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일이 다시 원래대로 안전한 타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게임 스타트 되는 것도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프로젝타일인데 이름이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게임 로직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게임 스타트도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타트 할 때는 여기 셀프, 여기 프로퍼티에 있는 is start 얘를 true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키네마틱 바디에 enable을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로비 환경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포닝 되는 게 이제 장애물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프로젝타일 스폰 로직에서 이 스타트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여기에서 얘가 스타트가 true로 되니까 여기 온 업데이트에서 물풍선도 스폰을 해주고, 그리고 타일이 변경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오버 됐을 때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가 됐을 때는 그냥 이제 스타트를 false로만 변경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이 초기화에서 얘는 움직이지 못하게 다 막아줄 거니까. 대신에 얘도 클라이언트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줘서 게임 오버 to 클라이언트, 게임 오버 클라이언트 라고 하는 함수를 지어주고, 얘는 실행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설정한 다음에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가도 해주는 거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을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그럼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냐, 일단은 게임 오버 팝업을 여기서 켜줘야겠죠. 그래서 게임 오버 팝업에 패스를 넣어준 다음에 얘를 true로 변경을 해줘서 팝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타이머 UI 여기 위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이쪽에 이 값을 0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팝업창에서 결과를 표시해주는 이 몇 초 정도 버텼다 라고 알려주는 거기다가도 텍스트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들을 이네이블을 다 꺼주고 디폴트 쇼는 그룹 단위로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업데이트 타임에서 이 패스에서 이 게임 그룹 이름을 게임 그룹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로 설정을 했었었죠. 얘네들을 일단 지워주도록 할게요. 얘도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처음 화면 나오고 게임 시작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시간초 잘 흐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물풍선도 잘 나오고 화면 깜빡깜빡 거리다가 타일 나오고 다시 사라지고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에 닿게 된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 하게 되고 0으로 표시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초기화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물풍선들이 튀어나오다가 가끔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은 여기 프로젝트 타일에서 폰 포지션 여기서 값을 한 6.3, 한 6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6.2로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안쪽에서 스폰이 되기 때문에 걸리는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잘 스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렉트타일 맵에서 피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은 이제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물풍선이었고 그 풍선을 생성을 할 때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을 사용해서 원형을 그린 다음에 그 원형에서 랜덤한 각에서 이제 스폰이 되게끔 했었고 그리고 물풍선이 이제 스폰이 되는 시점에 플레이의 위치 쪽으로 멈추지 않고 일자로 쭉 날아가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랜덤하게 변경이 되는 타일이었었는데 그 해당 타일의 플레이어가 닿게 되면은 똑같이 공에 닿았을 때랑 같은 방식으로 게임 오버가 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작한 게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타일이 변할 때는 그냥 깜빡깜빡이는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곳에다가 뭐 빨간 색깔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물풍선이 스폰이 되거나 아니면 풍선에 맞을 때 그 이펙트를 뭔가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한다면은 괜찮은 플래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